올해부터 바뀌는 상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 부분, 12억 초과 부분은 상가의 규모가 더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는 상가대로 본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붙잡아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이 소장의 부동산 픽.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상가주택의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이미 기사나 뉴스 등을 보셔가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간 사실은 우리 이제 방송이나 또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2억의 기준이 이제 당연히 상가주택에도 적용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 상가주택의 적용이 올해부터 좀 몇 개 바뀐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2022년부터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거의 잘 알려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가주택이나 아니면은 상가주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9억에서 12억까지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0% 비과세 되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주택은 뭐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이거는 이제 문제 될 게 없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좀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가주택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상가주택입니다. 아파트 지역 말고 이제 그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 빌라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에 가시면 1층에 뭐 미용실이나 카센터, 그 다음에 밀란 소매점이 들어가 있고 2층, 3층, 뭐 4층 이렇게까지는 이제 주택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다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가주택을 말하는 건데, 자, 상가주택은 기준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길 때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상가로 보고 어느 부분은 주택으로 보냐 이 기준을 따지는데 양도세 세법에 따르면은요 주택의 부분이 상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는 1층에 뭐 15평, 15평에서 30평이고요. 나머지 70평이 이제 다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1층에 상가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2억에 팔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도세는 100%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가끔씩 또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상가주택인데 4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 2층이 상가고 3층, 4층이 주택이다. 근데 교묘하게 상가의 면적이 조금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 규정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상가 부분은 계속 상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 부분은 이렇게 장기보유 공제를 80%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지만 상가로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 80%의 장기보유가 얼마로 줄어들어 버리냐면은 최대 30%로 줄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12억이 초과되는 상가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9억 이하인 경우 100% 이제 뭐 비과세가 됐었지만 또 주택 부분이 더 상가보다 더 컸다 그러면은 100% 비과세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부분은 주택 부분으로 보는 거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이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가주택은 보통 뭐 1, 2년 가지고 있다 파는 집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이 몇십 년 단위예요. 그러면 20년, 30년 오래 가지고 있었었는데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면은 장기보유 공제를 8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80%를 봐주지 상가나 토지라든지 일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전에 장기보유 공제율 최대 30% 이거를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억이 초과가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올해부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예전에 양도세를 내놓은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최소 한 2.5배 내지는 2배에서 3배 정도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렇게 양도세를 좀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나 말고 또 주변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12억이 만약에 초과가 된다. 12억 이하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근데 12억이 만약에 초과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양도세가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길 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법 자체의 세율이 바뀌길 기대한다든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꼭 올해 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예전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양도세가 더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주변에 상가주택을 매매를 생각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 방송을 보시고 꼭 주변에 알려드려서 소득이라는 게 내가 뭐 매매 차익을 많이 여기서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내 소득이 되지만은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또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만 좀 잘 알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몇천에서 내지는 수억의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매매 타이밍, 그 다음에 내 상가주택의 규모, 상가와 주택의 규모,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매매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상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 부분, 12억 초과 부분은 상가의 규모가 더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는 상가대로 본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웅 소장의 부동산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